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박일권입니다. 최근에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 디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권역의 핵심적인 지역, 강남권을 필두로 한 마용성 지역들이나 핵심적인 지역의 대장주 아파트들, 신축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은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투자를 말아야 될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부동산 투자할 때 딱 두 가지만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올 하반기와 내년의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금리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수급,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고 투자하시면 된다. 금리 상황 앞으로 저금리 시대에서 더욱더 금리가 떨어질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유동성 더욱더 풀려질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서울권역, 특히 입지가 좋은 지역, 강남권이나 한강변이나 마용성 지역의 신축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많은 다양한 큰 이슈가 매주에 나오고 있는 용산권역 투자의 1순위 지역인데요. 오늘은 국제업무단지가 사업 발표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개발이 될 국제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용산권역의 투자 가치가 높은 그런 아파트 단지와 투자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이 확정이 되었고 최대 수의 아파트 단지와 투자처는 바로 여기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국제업무단지 사업 발표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제가 보도자료를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자료에 나왔습니다. 용산 개발이 2020년부터 개시가 되고 올해 내년서부터 1년 정도는 토지 정화 사업을 한 이후에 2022년부터 토지를 매각하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본격적인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마스터 플랜을 시작하겠다라는 내용이 벌써 발표가 됐고요. 용산의 대변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축구장 4배 규모의 지하도시 용산 링크 사업이 사업자가 현대산업개발로 확정이 됐고요.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착공을 들어간다. 특히 한강대로면서 가장 입지가 뛰어난 랜드마크로 기대가 되고 있는 용산 정비창 40번지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도 히림에서 설계 사업을 수주를 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용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 이외에도 한남 3구역의 시공사 선정, 한남 2구역, 4구역, 5구역의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이 확정되었고요. 최대 수의 아파트 단지와 투자처는 바로 어딜까요? 그 내용을 아시기 전에 세 가지 포인트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용산 국제업무단지에 최대한 가까운 1차 수혜 지역이 가장 투자 가치가 높고 공략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산 국제업무단지를 거리별 1차 수혜지와 2차 수혜 지역들을 보시고 투자에 나서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용산 최고의 입지입니다. 서울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한강변, 또 남산과 민족공원, 또 용산역과 서울역으로 대변되는 철도 교통의 허브를 갖추고 있고요. 미래 개발 가치는 강남권을 능가할 수 있는 개발 호재를 갖춘 지역이다. 따라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말 2020년부터 본격적인 개발과 착공이 시작되고요. 따라서 앞으로 용산권역은 아주 큰 경제 위기가 나오지 않는 한에는 지속적인 개발 가치에 의한 우상향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용산 국제업무단지 2022년부터 토지 매각과 본격적인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국제업무단지가 바로 용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강변을 끼고 있고요. 향후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 최대한 가까운 1차 수혜 지역 중심으로 투자의 포인트를 잡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용산 국제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한 한강대로변과 배후 주거지로 개발이 될 예정인 원효로 라인이 1차 수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수혜 지역은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 안에 이동을 할 수 있는 서울역 역세권, 서계청파동, 후암동 지역들, 또 마포권역, 최근에 도심권역에 정말 다크호스로 떠오른 지역들이 마포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포의 공동 역세권이나 아현 뉴타운 또한 국제업무단지, 배우 주거단지로서의 가치가 있겠고요. 한강을 넘어가시면 여의도권역과 흑성 뉴타운 지역도 2차 수혜 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거리별 거주 단지를 체크하고 확인하고 투자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제업무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500m 정도, 도보로 10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는 단지, 가장 가까운 단지면서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 연식 기준으로 해서 10년 안쪽인 신축, 또 10년 넘어가는 중축, 또 20년 넘어가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축 위주로 나눠드리겠는데요. 10년 이내 신축은 레미안 용산 역세권역에 바로 있고, 용산 프루지오 서밋, 아스테리움 용산, 또 해링턴 스퀘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대로변을 대표하는 그런 주상 복합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로 뒤쪽 원효로 2가 용문동 라인에는 용산 브라운스톤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과 단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입주 20년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10년에서 20년 차 되는 중축 아파트는 트럼프월드 한강로 3가에 위치하고 있고, 한강변이 잘 보이는 아파트고요. 서부 이촌동에 우린필류, 동아그린 아파트, 동원 베네스트, 서부 이촌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한강 대로변에는 벽산 메카트리움과 대우 아이비라는 오피스텔이 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간 중축 아파트로는 이 정도 아파트를 보시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년이 넘어간 아파트들, 20년이 넘어갔다고 무시할 게 아니고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국제업무단지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굉장히 큰 이슈를 받으면서 이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변 맨션과 이촌도 현대한강 대림아파트, 북한강 성원아파트, 또 서부 이촌동의 이촌 시범이나 중산 아파트들, 또 원유로 3, 4가 라인에 풍전이나 산호 아파트를 쓸 수 있겠고요. 특이할 점은 산호 아파트 같은 경우 원유로 4가에 한강변이 잘 보이는 아파트인데 이번에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후년부터 본격적인 이주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향후에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됐을 때는 신축 한강변 아파트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2차 수혜지라고 할 수 있는 1km 이내의 아파트 단지를 말씀드리면 10년 이내 신축 아파트는 용산 파크타워와 효창 파크 프로지오, 효창공원 역세권입니다. KCC 스위첸, 최근에 입주 한 3개월, 올 봄에 입주를 시작한 센터폴에도 30평대가 15억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효창공원 역세권 중에서도 시세를 주도하는 대장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이외에도 마포동 동원 베네스라든지 신계동, 문배동 라인의 용산 이편한 세상, 리첸시아 용산, KCC 웰치타워도 주목해 봐야 될 신축 아파트다라고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외에 10년차, 20년차 아파트 중에서는 향후 민족공원의 조망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는 용산 시티파크나 한강변의 동부이촌동의 아파트들, 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리버힐 삼성과 한강타운 또한 한강 조망이 가능하면서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로서의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배지구에 있는 삼각지 역세권과 문배지구에 있는 아파트들도 연식 자체는 10년이 넘어가서 중축 아파트로 포함되겠지만 향후 삼각지 역세권 개발과 용산 민족공원, 또 도보로도 용산 국제업무단지나 전철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과 단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성을 기준으로 해서 신축, 중축, 리모델링, 재건축 아파트 가능한 아파트들은 본인의 투자 금액이나 투자 성향, 실거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투자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본인의 맞춤형 투자가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슈는 용산 최고의 입지와 미래 개발 가치가
넘버원이 될 예정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과 착공이 되기 때문에 투자 시점을 늦추면 늦출수록 시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 시점을 늦추지 마시고 본인의 투자 금액이나 투자 성향에 맞는 그런 선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7, 8년 정도 후면 용산 역세권이 다 개발이 됐을 때 민족공원과 한남 뉴타운으로 대변되는 최고의 주거단지, 고급 주거단지 동부이촌동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들, 한강 대로변의 국제업무단지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상복합 아파트들, 또 남영동과 서울역 역세권역의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있고요. 또 주목해야 될 점은 원효로 1가부터 원효로 3, 4가 용문동 라인은 남영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과 매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중심으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좁혀보시고 저와 함께 상담을 해 나가시면서 투자의 종목까지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국제업무단지 개발이 확정되면서 인근 근접성 순으로도 가격 상승에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 투자를 또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세대수라든가 브랜드라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점들을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투자 방향, 전략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세 가지로 제가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 국제업무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1차 수혜지역과 2차 수혜지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일자리입니다. 용산권역, 지금은 도심권이나 여의도권, 강남권역에 비해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국제업무단지가 드디어 개발되고 완공이 되면 지금의 일자리 수요에 폭발적인 그런 수혜를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국제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투자하시는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역세권 개발이 추가로 되는 지역 또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후광효과, 자체적인 개발로 인한 두 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지역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실거주나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업무단지 주변에 신축이나 중축 유지 아파트를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좀 6, 7억대 이상의 좀 투자 목적이 좀 강하신 분들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갈아타기나 집을 당장 옮기기는 어렵고 용산에 소액 투자를 해서 수익을 크게 얻으면서 좀 긴 안목으로 해서 재개발이 정말 됐을 때 중소형평대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 입주권 투자를 하겠다, 지분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은 국제업무단지의 배후 주거단지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개발 가능 지역에 투자하시는 것이 최고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지역들을 잘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산 전문가인 저희와 함께 상의하시면서 직접 현장 방문도 같이 가보시면서 사업성, 개발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하셨을 때는 용산권역의 큰 수익을 앞으로 얻어갈 수 있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확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들 함께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 세미나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 함께 만나볼게요. 용산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전해드립니다. 4호선 신용산역 5번 출구고요. 전화로 꼭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37720209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계속해서 대세 현장 탐사 시간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